지난주 전 세계 소식,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주 전 세계에서 일어난 가장 흥미로운 사건, 뉴스, 그리고 흥미로운 소식들을 여러분과 공유하려고 합니다. 들어볼 준비가 되셨나요? 1위 전 세계가 디지털 시대에 접어들면서 소셜미디어의 영향력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셜미디어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은 특히 중요합니다. 소셜미디어 중독으로 인해 아이들은 공부도 놀이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도전을 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아이들은 어린 나이에 성인용 콘텐츠를 보는 것에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호주에서는 14세에서 17세 사이의 어린이들 중 약 75%가 약물 중독에 빠졌다고 합니다. 자살 충동도 이 어린이들 사이에서 점점 더 만연해지고 있으며 다른 사람들을 해치려는 정신병적 성향을 보이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부 정신과 의사와 상담을 해본 결과 소셜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무제한적인 접근이 비현실적인 환상을 만들어내고 그러한 환상이 이러한 행동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 문제를 방치할 경우 이 개인들에게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국가의 청소년과 미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방 차원에서 호주는 16세 미만의 어린이들의 인터넷 접속을 금지했습니다. 호주 통신부 장관인 미셸 롤랜드가 이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 법안은 호주가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소셜미디어에 대한 제한을 부과한 최초의 국가가 되게 했습니다. 호주의 선례에 따라 영국 정부는 현재 16세 미만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소셜미디어 접속을 금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좋은 생각일 것입니다. 두 번째 바나나를 벽에 붙여 놓았습니다. 왜 그런 짓을 했는지 궁금할 것입니다. 사실 이 작품은 예술 작품입니다. 최근 뉴욕의 소더비 회사에서 경매를 통해 이 작품을 두 개가 아닌 무려 620만 달러에 낙찰했습니다. 이 작품은 암호화폐의 창시자인 저스틴 선이 구입했습니다. 이 작품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코미디언입니다. 2019년 이 작품이 마이애미 비치 아트바젤에서 처음 전시되었을 때 15만 달러에 구입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1달러짜리 덕트 테이프로 벽에 붙인 바나나가 620만 달러에 팔린다는 것은 터무니없거나 미친 소리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작년에 이 작품이 한국의 한 미술관에 전시되었을 때 흥미로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한 어린 소년이 전시된 바나나를 아무렇지 않게 먹은 다음 껍질과 함께 테이프 뒤에 다시 붙여 놓았습니다. 미술관 관리자가 소년에게 이유를 물었을 때 소년은 배가 너무 고파서 먹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지금쯤 여러분은 이렇게 질문할지도 모릅니다. 2019년에 나온 바나나가 어떻게 2023년에 신선할 수 있겠는가? 설령 신선하다 하더라도 그 소년이 이미 먹지 않았겠는가? 그렇다면 왜 누군가가 올해 이 예술 작품에 620만 달러를 지출할까요? 여기 반전이 있습니다. 이 예술 작품에 나오는 바나나는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3일마다 교체됩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넘버 3.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이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 사람들이 군대에 입대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새로운 법에 서명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에서 싸우기 위해 군대에 입대하는 모든 신병은 최대 800만 루블의 대출을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따라 1년 동안 군 복무를 희망하는 군인은 100만 루블, 약 9,000달러의 부채를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러시아 정부는 채무자가 군에 입대하면 그의 배우자의 대출도 탕감해준다고 발표했습니다. 러시아의 이 과감한 조치는 국민들이 국가를 위해 싸우도록 장려하기 위한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든 국가를 위해 희생하려는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한 법의 도입은 칭찬할 만한 일입니다. 숫자 4 싱가포르에 살고 있는 발라수브라마니안 치담바람은 아내를 매우 사랑합니다. 백만장자가 되는 꿈을 가지고 인도에서 싱가포르로 이주한 그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3개월 전에는 아내를 위해 보석까지 선물했습니다. 그날이 그의 인생을 영원히 바꿔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보석 가게에서는 최고천 싱가포르 달러 이상을 지출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복권에 응모할 수 있었습니다. 재미삼아 응모해보기로 한 발라수브라마니아는 운을 시험해보기로 결심하고 복권에 응모했습니다. 3개월이 지난 어느 날 그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세계의 소식을 접하다가 갑자기 자신의 사진을 보게 되었습니다. 놀라고 혼란스러웠던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왜 내 사진이 여기에 있지?
이 게시물은 무슨 내용이지? 게시물은 무스타파 주얼러, 무스타파 지웰러스에서 발라수브라마니안이 100만 싱가포르 달러라는 기록적인 복권 당첨금을 받았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오랫동안 품어왔던 100만 장자가 되겠다는 꿈이 마침내 실현된 것입니다. 친구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놀라운 이야기를 읽는 것이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아이들에게 단순히 멋진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만으로 인생의 필수적인 가치를 가르칠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인생에서 직면하거나 앞으로 직면하게 될 모든 문제를 하나의 이야기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네, 가능합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서사시인 마하바라타를 통해 이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까지 만들어진 가장 성공적인 영화보다도 훨씬 더 강력합니다. 그것은 도전입니다. 비크라마디티아의 말로 쓰인 마하바라타 전집은 아마존과 나십 세계의 다른 온라인 상점에서 책과 전자책으로 2권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 걸작은 전 세계 54개 언어로 제공됩니다. 구매 링크는 아래 설명에 제공되어 있습니다. 이 책은 단순한 책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위한 지혜의 도서관입니다. 숫자 5 세계 어느 곳에서든 산사태는 그 지역 사람들에게 끔찍한 사건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이상한 반전이 있습니다. 산사태로 산이 무너졌는데 마을 전체가 이를 축제로 축하했습니다. 이 일이 어디서 일어났는지 알고 싶으십니까? 아프리카 콩고에서 일어났습니다. 광물이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콩고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입니다. 이 빈곤이 바로 마을 사람들이 산사태를 축하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은 빈곤과 산사태 사이에 어떤 관련이 있나요?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산사태로 무너진 산에는 수많은 구리가 묻혀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구리를 팔아서 궁핍한 생활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숫자 6.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하루에 89시간 일합니다. 그러나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둔 인공지능 스타트업인 그립테일, G립테일의 CEO인 닥샤 굽타는 직원들에게 주당 84시간 근무라는 극단적인 요구사항을 제시했습니다. 즉, 하루 12시간 근무에 주말은 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직원들은 예외 없이 1년 365일 근무해야 합니다. 다크샤는 자신의 회사에는 일과 삶의 균형이 없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는 직원들에게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일하라고 요구합니다. 면접 중에도 그는 이러한 조건을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지원자가 이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채용합니다. 회사가 자체 규칙을 설정하는 것은 괜찮지만 다크샤는 이러한 조건을 소셜미디어에 게시했습니다. 그때부터 일이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비난하기 시작했고 어떤 사람들은 그를 착취자라고 부르고 어떤 사람들은 그를 사이코라고 불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직접적인 살해 위협을 가하기까지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당신을 죽일 거야.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누군가의 직업에 대한 욕구를 이용하고 절박한 상황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니까요. 당연히 분노를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숫자 7 세계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의 나이를 아십니까? 112세입니다. 그의 이름은 존 알프레드 틴니스우드입니다. 존은 2번의 세계 대전을 겪었습니다. 타이타닉이 침몰한 해를 아십니까? 존이 태어난 해인 1972년입니다. 그는 제2차 세계대전 중 영국군에서 복무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세계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여성 중에서는 107세의 브란야스 모레라가 가장 나이가 많습니다. 인생을 많이 살아본 존은 최근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건강하게 살았습니다. 존처럼 112세까지 사는 것은 무리일지 모르지만 적어도 70대나 80대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존 씨, 편히 쉬십시오. 숫자 8,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아버지가 말레이시아에서 3번째로 부유한 사람이고 어머니가 왕국의 여왕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업을 시작해서 수백만 달러를 벌겠습니까? 세계를 여행하면서 인생을 즐기겠습니까? 아니면 아버지를 정상에 올려놓기 위해 노력하겠습니까? 이 중 하나를 선택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기껏해야 자선 활동을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나 젊은 청년인 벤 아잔 시리파뇨는 완전히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승려가 되었습니다. 아잔의 아버지인 아난다 그리슈나는 말레이시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중 한 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자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승려의 길을 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8살 때 아자는 태국의 어머니의 나라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불교 승려들을 관찰했고 그들의 생활 방식에 깊이 매료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의 생활 방식을 실험 삼아 받아들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승려의 삶에 완전히 몰입하게 되었고 불교 승려로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아잔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그는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는 통신회사인 에어셀의 설립자입니다. 친애하는 친구 여러분,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또 다른 수준의 내용이 제공될 것입니다. 놓치지 마세요. 다음 주 화요일 같은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아직 주문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저의 마하바라타 책을 주문하세요. 아래 설명에 링크가 있습니다. 또한 아직 제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하세요. 그때까지 건강하세요. 안녕.